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우리 내세법이죠. 이제 관세사 1차 시험 내국소비세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개정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죠. 사실 불안하실 건 없어요. 개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2024년 1차 시험 이후 25년 개정뿐만 아니라 24년 1차 시험 이후에 조금 연도 중간에 개정된 게 한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될 수험 목적상 필요한 개정세법을 요약해서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문제 우리 자료 드린 거 요렇게 이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하거나 탭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그 종정 규정하고 개정 규정 비교한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박스에 원래는 프린트가 뭐 A4 용지 한 페이지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 페이지가 왜 많으냐면 어차피 우리가 줄글로 된 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법제처를 따로 찾거나 국세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거나 하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읽으시라고, 상당히 이것도 수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으시라고 관련 조문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전체 이렇게 뭐 그냥 개별로는 10페이지, 한쪽에 2개씩 인쇄하면 한 5페이지 정도 나오게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2024년 1차 시험 이후 2025년 시험 전까지 달라지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행되는 개정법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이고요. 주세법하고 개별소비세법은 조금 개정들이 있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개정은 아니에요. 약간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중요할 약간 그 정유회사 이런 데들은 중요할 수 있는데 뭐 실무에서도 그렇게 뭐 대단히 큰 어떤 이슈는 아니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개정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 자료는 프린트는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따로 했는데 그냥 같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면세 대상 범위에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이 추가가 되었다. 동물 혈액이 치료나 진단 예방 목적일 때 추가가 되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우리 그 뭐 프린트로는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원래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는 원래 면세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집 있죠.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또 직장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위탁자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면세 대상에 이제 추가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면세 대상 교육 영역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동물의 혈액 치료 목적, 당연히 치료 목적이죠. 그래서 치료 목적의 혈액, 예방 목적, 진단 목적의 혈액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세냐 면세냐 물어봤을 때 면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뭐 페이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된 거에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3번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우리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거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얘를 발급 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요. 여기다 발급을 적법하게 하고요. and 발급 명세를 적법하게 전송을 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 발급도 적법해야 되고 전송도 적법하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 한 건당 200원. 오늘 공제하고요. 세액 공제하고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한도가 얼마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래서 요거 원래 신규 규정이 아니고요. 원래 24년 말에 없애려다가 3년 연장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요거 한동안 유지가 될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에 수시부가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수시부가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결정 경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결정 경정의 결정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안 했을 때 결정이고, 경정은 뭐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다든가 또는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가 오류가 명백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수시부가가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거는 우리 결정경정 사유에도 있고 수시부가 사유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공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 있잖아요. 특히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요런 거는 당장 뭐 합계표 신고할 때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결정경정 사유에는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부가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신설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든가 또는 우리 타인 명의를 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타인 명의라고 쓸게요.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그런 등에 대해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수시부가가 결정경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정경정은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고쳐버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 처음부터 고지를,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세금을 과세해버릴 수 있는 제도랑 약간 달라요. 약간. 근데 뭐 그게 결정경정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수시부가라고 하는 게 처음 신설이 돼서 아직 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뭘 해버리겠다?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고 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를 해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때 수시부가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는 아니고.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요. 일단 그 4번의 종전 계정 박스에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종전 박스는 보실 필요 없고, 계정 박스 보시면 부가 사유에 제일 중요한 게 거짓 세금 계산서, 가짜 세금 계산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가공 세금 계산서, 두 번째 위장이 타인 명의,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 기재하는 거, 요런 거 전부. 이게 사실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2월 28일 날 개정됐고, 종전대로 그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 경정 사유와 유사한 사유들입니다. 그거가 우리 뒤에 우리 프린트 교재 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땐 수시부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고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5번으로 가시면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크게 중요한 것 중에 네 번째 개정 중에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에 미등록 가산세가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였는데, 미등록은 그대로 있고요. 또 간편사업자 미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간편사업자 등록을 미등록했다. 이것도 1%인데, 자, 명의위장이라고 합니다. 명의위장, 이게 뭐예요? 타인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요거가 원래 종전에 1%였는데 얘가 2%, 요거가 개정이 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자, 이게 개정이에요. 자,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 지나고 나중에 가서 늦게 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날까지는 공급가액의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가 대상인데, 그럼 이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이렇게 됐던 거가, 여기는 얘는 국외 전자적 용역이라 간이가 있을 수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1% 간이, 얘는 공급가액의 1%, 2%,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 공급대가의 1%, 그대로 2배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하시고. 자, 5번에 그래서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에 사업자 미등록 밑에 명의위장 등록이 종전 박스는 1%, 간유가세자 0.5%로 됐던 것이 자, 개정 박스에 1%가 2%로 바뀌었고 간유가세자가 0.5에서 1%로 바뀌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자, 말이 좀 긴데 6번에 보시면 간유가세 포기 시 3년 이내 재적용 가능한 자 이거는 자, 6번은 뭐냐면 원래 간유가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 말고 그냥 계속 사업자 기준으로 해볼게요. 포기 신고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된 날부터예요. 그래서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즉 일반 과세자가 된 달의 1일부터 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자기가 간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반 과세 적용 받아야 돼요. 일반 과세자로 적용이 원래 의무예요. 그런데 단 이게 신설된 거예요. 단 자, 간이과세 포기 신고 당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를 뭐라고 부르죠?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영수증 발급 의무자였던 자가 지금은 간이가 아니니까 이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원래는 일반 과세자 계속 적용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시기가 되기 전에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끝나는 날 전에 그냥 그거 줄여서 그냥 3년 전에 할게요. 3년이 되기 이전이라도 원래 정확하게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 이전이라도 그 뜻이죠. 이전이라도 다시 간이 적용 가능하고요. 간이과세 적용 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기간 10일 전까지 그래서 얘는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포기 신고 당시 영수증 발급 의무자였다 그러면 매우 영세한 사업자였다라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 이게 생기는데 지금 5번 규정은요 25년 개정이 아니고요 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실은 2024년 개정세법인데 우리 24년 1차 시험에서는 내세법 문제에 얘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시행 시기가 돼야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25년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번호로는 이제 프린트 번호로는 6번인데 그거가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동형 모의고사 푸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번호로 프린트 제목 번호로 7번입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범위 확대라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종전 개정 박스 말고요. 밑에 그 시행령으로 가서 그 박스로 가서 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인데 실비 변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원래 경조사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생일 2개, 명절 2개를 묶어서 합해서 원래 4개에 10만 원이었던 거를 각각 2개씩 끊어줬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간주 공급 파트에서 자 개인적 간주 공급 여부 판단 시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1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2번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아시죠? 작작작 찍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자 사용인 1인당 각자 사용인
자, 사용인 1인당 1 따로, 2 따로, 3 따로. 이래서 각각 각 항목별로 10만 원 이하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사용인의 경조사를 위해서 회사가 제품 같은 거를 줬다. 회사의 제품이나 그런 거 상품을 주니까 원래는 간주 공급이었어야 됐는데 안 본다. 이건 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또 명절 2개. 그래서 설날, 추석 선물. 이 2개 합해서 또 회사의 창립 기념일, 생일 2개. 창립 기념일과 사용인 생일. 그러면 요렇게 10만 원. 요렇게 10만 원, 요렇게 10만 원. 이게 자, 요 부분이요. 2024년 11월 12일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시행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올해 25년 개정세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만약에 각각 경조사로 10만 원어치, 뭐 설날 때 5만 원, 설날 때 5만 원, 추석 때 5만 원. 그러면 거기 걸릴 거 없죠. 과세표준. 그리고 창립기념일에 5만 원짜리, 그다음에 사용인 생일에 5만 원짜리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각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별로 10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그 맥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고 그냥 그룹이 3개가 된 거예요. 따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 2월 28일 날 개정돼서 실제로 개정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개정 확정된 부분이 종전에 개정 안으로 나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만 좀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해드린 거에 추가로 하나만 하시면, 자, 시행령 개정의 1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은 원래 여러분 사업장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국가라든가 모든 공기업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 업무 총괄 장소로 가죠. 거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름 나오면요. 뭐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동산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사업장이 어디다? 예, 업무 총괄 장소이다.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거를 종전 박스에 원래 있던 거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여기 한국수자원공사도 있어요. 거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장은 어디다? 업무 총괄 장소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개정 이유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이런 거가 나왔는데 그건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이제 작은 페이지로 9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사유 구체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수시부가 사유에 그 종전 박스 말고 개정 박스에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휴업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했다. 이런 거하고 조기환급 신고에 오류 있다. 이게 원래 경정 사유거든요. 경정. 이러한 사유가 여기 있는 개정 박스에 있는 사유가 있으면서 조세포탈에 우려가 있을 때는 이미 예정신고, 확정신고 했어도 그 신고한 내용을 엎어버리는 경정이 세무조사가 가능한 사유인데 이게 그 세무조사는 신고하고 나서 나오는 건데 수시부가는 미리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사유에도 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이동이 좀 이유 없이 빈번하다 그러면 조금 과세관청이 의심하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인가 아닌가 개수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골라봐라.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열심히 암기를 해놓으시고,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그래서 여기 있는 사유하고 아까 그 세금계산서 잘못된 거 그거 합하시면 수시부가 가능한 사유이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의 5번에 이제 페이지로 10페이지인데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M마켓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우리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이제 통신 판매 중개를 하거나 결제 대행 업체이거나 이런 데들이 자 분기별로 자 우리 종전 박스 제일 밑에도 중요합니다. 월별 거래 명세를 1월 달 거 따로, 2월 달 거 따로, 3월 달 거 따로를 3개월치 묶어 가지고 분기
분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이제 원래 법하고 시행령의 날짜가 어떤 건 말일 어떤 건 15일 이래서 입법 미비였다가 2년 전에 개정됐어요. 그거 제가 건의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건의해서 바꿨는데 매 분기 말일에 언제? 다음 달 분기별로 다음 달 15일. 근데 요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누가 추가가 되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 우리 종전 박스에 위에 좀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통신판매 중개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가 정해진 업종만 이거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추가가 되었다? M마켓 사업자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개정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소비세 주세 개정은 사실 뭐 되게 정말 지엽적이고 이런 것들이라서 공부해도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험 목적의 개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무슨 정유회사 직원분이 수업 들으셔가지고 뭐 필요한 그런 실무적인 걸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개정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만 하셔도 안심하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개정세법을 꼭 한번 이제 중간중간 모의고사 보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정세법은 원래 공부했던 거를 조금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마음이 급하면 원래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날은 시험 전날은 개정세법 프린트를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절대로 시험장에 갔을 때 실수 아는데 틀렸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꼭 합격하시고 뭐 2차까지 합격하면 좋은데 저는 뭐 거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일단은 25년 내세법 시험 잘 보셔가지고요. 합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